이번에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 당원 여러분들과 경기도민들께서 우리 호남의 민주 동지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압승하는데 경기도가 반 정도의 역할을 했고 우리 호남의 민주 동지들께서 반 정도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경기도민들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또 우리 호남 민주 동지들께서 압도적으로 이렇게 밀어주지 않았으면 정말 우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40만 표 정도로 겨우 저희가 민주정부를 세웠기 때문에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역시 우리 위대한 경기도민 여러분들께서 압승으로 밀어주셔서 너무나 존경하고 고맙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수원시민 여러분. 아까 들어올 때부터 여러분들께서 그러십니다. 우리 박찬대 대표가 가장 잘하는 장기 중에 하나가 아재 개그잖아요. 막 덥다고 그러시면서 빨리 찬대 찾아가자. 더울 때는 어디로 간다고요? 더울 때는 어디로 간다고요? 위대한 민주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속 시원한 찬대로 찾아갈 준비 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한 분 한 분 불러 가운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행시를 제일 많이 줬는데 시간 관계상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받는 찬란한 대한민국 박찬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박찬대 대표님 가운데로 먼저 오시겠습니다. 네, 박찬대. 박찬대 대표님은 가운데 의자에 앉아주시고요. 이쪽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법 소위 통과했고요. 여러분이 보기 싫은 이준석 씨 얼마 못 가서 아마 여러분 눈안에서 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 개혁의 언론개혁의 전도사 노정면 의원과 함께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박찬대 의원 옆으로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입니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배를 지키는 확실한 선언이 있습니다. 박선원 의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앉으셔도 되는데 이번에 수원시민들과 경기도민들께서 압승으로 몰아주셨고 위대한 수원시민들은 5명의 국회의원들을 다 민주당의 전사로 뽑아주셨습니다. 경기도 1,400만을 책임지는 김승원 의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김승원. 박찬대 대표가 안 앉으시니까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개혁의 설계자, 배우자로 박찬대 대표를 배우자로 두고 있는 우리들의 개혁요정 김용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부지사 중에서도 특별히 아끼셔서 지금 의정부에서 가장 든든한 우리들의 버팀목 이재강 의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의원님까지. 이재강. 박찬대 대표가 안 앉으시니까 그럼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잠깐 이재준 시장님은 올라오시면 안 되죠? 네, 지방자치단체 수장이라서 조금 전에 왔습니다. 이번에 내란 세력들 확실한 공군사관학교 출신의 우리 국방전문가 부성찬 의원과 함께합니다. 부성찬. 야 부성찬. 네. 뜨거운 박수로 앉혀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앉아주시고 오늘 국회에서도 우리 파워 유튜버분들과 우리 당원 동지들과 함께 1시간 정도 간담회를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정말로 이렇게 들끓어 오르는 민심과 당심 속에서 정말로 이제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박찬대 원내대표에서 원내를 빼고 이제 박찬대 대표로 모실 때가 됐구나.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박찬대 후보님 1분여 정도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척 덥죠? 네, 날씨가 더울 땐 찬대죠? 네, 8월 2일 새로운 민주당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터지고 난 이후에 국민들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 사실 눈앞이 뿌얘지지 않습니까? 5월 3일 날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7개월 동안 정말 가열차게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들, 그리고 검사 탄핵, 그리고 특검법을 줄기차게 발의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의 그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따박따박 해야 할 옳을 일, 반드시 해야 될 그 일들을 해 나갔을 때 그들은 견디다 못해 비상계엄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국민들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그리고 내란 속의 윤석열을 탄핵, 소추, 가결할 수 있었을까? 9대0 마땅히 파면되어야 될 윤석열이 8대0으로 7대1로 5대3으로 점점 밀리다가 기각되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감 속에서 온 국민들이 주권자가 떨치고 일어나서 8대0으로 파면을 시켰던 일, 이제 다 됐나 했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우리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시도했을 때 그때도 우리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았고 마침내 6월 3일에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가 세우고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하늘이 도왔죠. 그 하늘이 돕도록 우리 국민들이 모든 마음을 모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10여 년 동안에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 기적같이 계엄을 해제하고 또 제2, 제3의 계엄이 있을지 몰라서 그 차가운 콘크리트, 아스팔트 바닥에 월동 준비조차 없이 신문지 한 장 깔고 국회의 담장과 대문을 지켰던 우리의 젊은이들, 그들의 헌신과 노력에 안타까워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들과 맞췄던 그 눈빛, 그리고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의도로 진군했던 20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여의도에서 광화문으로 열 이틀 동안 100km를 함께 어깨를 맞추면서 걸었던 그 발걸음, 그때 기득권과 특권 소수 계급들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민생과 경제를 말아먹을 때 그때 손에 응원봉을 들고 빛의 혁명을 일으키며 서로 격려하고 마주치던 그 눈빛들, 이런 주권자들의 그 행동이 대한민국의 기적을 일으켰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다시 살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결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불법 계엄이 일어나고 후보를 중간에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하는 등 엉뚱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들은 41%의 득표를 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한 득표수를 합치면 산술 합계가 우리보다 더 많이 나오는 이 현실, 우리는 두 번의 학습을 했습니다.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니까 이명박근혜가 등장을 했고 다시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니까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5년 뒤에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민생과 경제를 지키고 우리의 문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권 재창출이 일어나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5년 뒤입니까? 아니죠. 바로 지금입니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부터 우리가 압승을 해야 됩니다.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국민이 만들어준 이 기회를 다시는 놓치면 어쩌면 대한민국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당, 정, 대가 원팀이 되어 유능한 개혁을 이루어내고 민생을 회복시키고 멈췄던 경제 다시 성장시키면서 국민을 통합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울 때는 강하게, 선명하게, 유능하게, 신속하게 싸워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며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통합정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2030 세대도 통합해야 되고 영남까지도 통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도로 확장하고 보수도 안을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 갈라치기 없는, 좌우 없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구별되지 않는, 남녀가 구별되지 않는, 그리고 소수가 차별받지 않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1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박찬대가 고민 끝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이 뒤에 귀한 의원님들과 함께 수원에서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콘서트를 가지려고 하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때처럼 함께 눈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의원님 예, 우리 싸우는 것 같지만 얼마나 다정합니까? 그렇죠? 네, 우리 시민과 정치인도 생활과 정치가 다르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니 이따가 다른 의원님들도 손 잡고 한 번씩 서야 돼요. 자, 마이크는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아 근데 너무 착하고 점잖죠. 근데 우리도 이제 착하고 점잖은 당대표 가질 때가 됐죠? 진짜입니까? 당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수준을 믿겠습니다. 잃어버린 3년을요 한 달 만에 되찾아가지고 지금 되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 달 맞은 소감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 30초씩 먼저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기자들 있었던 정말로 허심탄회한 기자회견에 대한 소회를 듣고 오늘 주제가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세 가지 파트고 우리 민주당의 당대표 어떤 분이 돼야 되는지가 네 번째 주제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부승찬 의원님 먼저 손 잡히니까 어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기자회견? 그냥 앉아서 하면 됩니다. 네네. 행복합니다 일단. 맞아요. 행복하다. 네. 지난해 수지에서 851표 차로 당선이 되고. 우와. 큰 표지 이야. 그 정도면 수지에서. 수지 맞았네. 네. 그때부터 우리 저보다 5살이 많으신데요. 우리 박찬대 후보님이 어떻게 제가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이번에 내란 때문에 그래. 내란 때문에.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네. 군인 출신들이 고생했어요 이번에. 근데 그냥 30초죠. 예. 네, 짧게 하겠습니다.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기대하는 대로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요. 5월부터 그리고 6월 3일까지 우리 박찬대 그때 당시는 이제 원내대표 그리고 저는 부대표 그냥 더운 날, 추운 날 같이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때 박찬대 후보의 리더십을 알게 됐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너무 행복합니다. 저 첫 주자인데 1분 20초 쓰셨어요. 네. 군인 하실 때는 칼같이 지키셨는데 일단 시간은 충분히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의원님. 네, 요새 뉴스 보실만 하죠? 예. 네. 보기도 좋은데 내용도 좋아요. 그렇죠? 아, 좋다. 예. 저는 오늘 기자회견 보면서 딱 하나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검찰 개혁 추석 때까지 얼개를 다 짤 수 있다. 검찰 개혁 추석 때까지 마치겠다고 한 사람 누굽니까? 박찬대가 지르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화답했죠? 네,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개를 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박선원 의원님. 네. 예. 아니 대통령님께서 그래 하루가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니 이거. 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6시간 일을 더 하시겠다니까 8시간 더하기 6시간 하면 14시간. 야, 거기다 잠도 안 주무시고. 윤석열이는 말이에요. 검찰 출두도 10시까지 아니면 못해. 그것도 뭐 1, 20분 늦는다면서. 왜냐면은 이 사람이 9시 반 이전에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아유, 참. 11시 전에 출근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 30시간도 모자라다. 어때요, 여러분? 기분 좋죠? 사실 말이에요. 작년 12월 3일에 1월 초 중순에 이것들이 체포 안 당하려고 할 때 1월 27일 구속 안 당하겠다고 버틸 때 3월 8일 탈옥할 때 와, 그때 진짜로 우리 한 5번 죽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우리 대통령님 계시고 우리 대통령님 뒤에서 확실하게 뒷받침해주는 우리 의원들의 선봉장 박찬대. 와. 그래서 행복하시죠? 고맙습니다. 한 달 만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혹시 의자가 하나 더 있으면 의자 좀 갖다 주세요. 좀 전에 백혜련 의원 부탁하셔서 똑같은 자격으로. 네. 염태영 의원님, 좀 전에 오셨네요. 의자만 준비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인터뷰를 보면서 여러분 행복하셨나요? 기분 좋으셨죠? 근데 저는 좀 불안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그 짧은 동안에 얼마나 혹독하게 일하는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혼자 저렇게 일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불안하죠. 그래서 빨리 당과 정부, 아직 당에서는 당대표가 없고 정부는 아직 국무위원들이 다 조각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혼자께서 과로하면서 정말 하드워킹하고 있는데 그래서 불안합니다. 혼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당정대 예. 원팀이 돼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모든 역량을 해서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빨리 당정대 원팀을 만들어서 진짜 대한민국을 네. 혼자 힘이 아닌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여름엔 찬대로 가야죠. 예 그렇습니다. 저기 당 정대입니까? 당 찬대입니까? 예 당찬됩니다. 좀 전에 오셔서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이 됐습니다. 5분을 여러분의 민주 동지들로 꽉 채워주셨습니다. 좀 전에 오신 백혜련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염태영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염태영 의원님도 모시겠습니다. 이쪽 가운데 백혜련 의원님 가운데 쪽으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염태영 의원님은 네 이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의원님 이쪽. 네. 지금 한 달 만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님의 기자회견에 관한 소감을 여쭙고 있었습니다. 먼저 노정면 의원님 말씀해 주시고 조금 있다가 백혜련 의원님으로 넘어갈게요. 네. 대통령께서 앉은 의자 보셨죠?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았습니까? 기자들하고 같은 의자. 너무 당연한데 윤석열은 이상한 의자 갖다 놓고 이러고 앉아 있어가지고 대비가 됐어요. 오늘 그 장면이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등도 기대지도 않고 그리고 일단 다 떠나서 짜고 치지 않았잖아요. 그걸 굳이 보여주기 위해서 뽑기까지.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네. 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
다 신뢰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그저 자연스럽고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볼 때는 짠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짠한 것 극복하고 확실하게 개혁, 통합 다 이루려면 당대표는 누구요? 네,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던지시는 걸로 이재강 의원님. 네. 오늘 한 달 만에 있던 기자회견 간단히 소회를 밝혀주시고요. 예, 제가 항상 정치를 하면서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근데 저는 좀 좋지 않아 가지고 항상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데 아직 좋은 세상 못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지사 시절에 부지사하면서 매일 회의를 하면서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 모티베이트인데 본래 공무원들이 하던 일하고 시키는 일만 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들로부터 일을 하게 만들어요. 최고의 모티베이트입니다. 지켜보십시오. 정말로 좋은 세상 곧 우리 옆에 도래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박찬대 대표가 아주 당차게 원내대표를 잘했지 않습니까? 몽결 기병같이 열심히 잘했지만 지금 우리는 당대표는 누구냐? 노자에 나온 대로 Leaders work behind people이라죠. 지도자는 백성들 뒤에서 묵묵히 서포트하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당대표입니다. 그 과연 누굽니까? 박찬대가 하겠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우리 이재강 의원님이요. 이래봬도 영국 런던에서 영어 논문으로 박사 따신 분입니다. 네. 김승환 경기도위원장님. 네. 이래 보이다. 네, 오늘 대통령님이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한다. 근데 언론 중에 또 기레기가 있더라고요. 또 기레기가. 그 와중에 예, 그 와중에.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 논리와 풍부한 정보력으로 딱 제압할 때 너무 기뻤고 또 기레기 중에 또 해외 기레기가 독도를 분쟁 지역 대통령께서 무슨 분쟁 지역이냐 말도 안 되는 탁 쳐버렸을 때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난 윤석열은 일본이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를 해도 끽소리 못하던 그리고 일장기에 대고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는 그런 미친 XX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국민을 정말 부끄럽게 하는 그런 대통령이었다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잘하고 계시고요. 다만 건강 항상 더 챙기시기를 바라고 박찬대 대표님은 사실 3년 전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칼끝은 정말 매서웠습니다. 그때 박찬대 대표님이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제일 앞에서 대통령님을 향한 검찰의 칼끝을 온몸으로 막아주셨고 저는 옆에 보조로 있었습니다만 그때 그 의리를 진정성을 저는 잊을 수가 없기에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박찬대 대표님과 오늘의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영광을 국민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여기 함께해 주신 분들도 같은 마음이시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님. 자, 백혜란 의원님 먼저 오늘 한 달 만에 있었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오늘 기사로밖에 기자회견을 접하지 못했어요. 영상은 오늘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왔는데 요즘에 어쨌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또 기자들과 간담회하는 거 보면 시원하시죠? 정말로 윤석열과는 격이 다른 대통령이라는 거 다들 느끼실 겁니다. 정말 정해진 각본 없이 하실 말씀은 확실하게 너무나 또 쉽게 어려운 주제도 쉽게 말하는 능력을 탁월한 능력을 이재명 대통령은 가지고 있어요. 그거 다 느끼시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만 이제 정말 특별히 말하는 건데 오늘 독도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나중에 지금 계란 투사라고 그러는데 독도 투사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만
정말로 공개하는 건데 제가 암묵적으로 지금 일본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만 가려고 하면 일본을 못 오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경기도당에서 독도의 국회의원들이랑 그 몇몇 분이 함께 한 1년 한 1년 좀 전인 것 같은데 독도에 갔어요. 근데 그때 이게 일본 내에서 좀 문제가 돼가지고 막 그 일본 의회에서 질의를 하고 애교부도 성명을 발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당연히 발표를 했죠.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일본에서 독도를 갖다는 이유로 지금 암묵적인 제가 출국 금지 상태입니다. 아유, 말이 돼요? 말 안 되죠. 그래서 곧 제가 지금까지는 애교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너무나 복잡한 그 계엄과 탄핵을 거치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 인내하고 있는데 곧 독도 투쟁에 나서려고 합니다. 와, 함께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대통령께서 시원하게 무슨 분쟁지요?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믿고 제가 일본 밀고 들어가면 되겠죠? 네. 네, 우리 박찬대 대표님은 저와 같은 삼선이신데 요즘에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이번 계엄과 탄핵 과정을 거치시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렇지만 끝까지 한다. 정말 이런 분 없죠,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진짜 이 거친 시기를 해치워 오신 분입니다. 우리 처음에 삼선 출발했을 때도 정말로 부드럽고 따뜻한 부드러우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 윤석열이 우리 박찬대 대표님을 정말 당차게 강하게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드러움 속에 강인함이. 네, 여름도 다가오는데 찬대가 필요하겠죠. 네. 네, 네, 응원 드리면서 네, 여기가 사실 저희 지옥구라는 거. 오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중간중간에 우리 박찬대 대표님 응원하시는 말씀은 다 이렇게 감안해서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의원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는 수원문화원 원사입니다. 그러니까 수원문화원이 이곳을 활용하고 이곳에 터잡고 있는 데인데 서수원 쪽이 개발되면서 이쪽에 문화공간이 꼭 필요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 시절에 시작했고 여기 앉아 있는 이재준 시장님 시절에 준공을 했고 그런데 이렇게 전에 제가 이렇게 시설 돼 있는 것만 돌아왔지 함께 이런 무대에서 만나본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감회가 새롭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그저께 수원에 오셨죠? 네. 오늘도 낮에 수원에 오셨죠? 네. 오늘 저녁에 오셨으니까 하루에 2번씩 오시는 곳이 수원을 야 진짜 자주 오시네요. 왜 그러세요? 수원이 그만큼 소중하니까. 그렇죠. 120만의 도시 아닙니까? 네, 우리 5분의 민주당 의원님들. 수원에서 왜 이렇게 자주 찾느냐? 정주대왕이 수원을 자주 찾은 이유와 같습니다. 네. 끊임없이 개혁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수원을 자주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백혜련 의원님 지역구지만 오늘 수원에서 이재준 시장님 그리고 수원에 민주당의 원로가 계세요. 이용근 의원님. 예,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앞장서셨던 분이신데 민주당의 상임 고문님이십니다. 예, 이용근 의원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오. 이 선배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는 이재준 시장님과 또 반대쪽으로는 이곳을 활용하고 있는 수원문화원의 김봉식 원장님 계신데 네. 여러분들 다 같이 환영.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그리고 또 시도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경기도 유론의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박찬대 대표님 12월 3일 날 밤에 울타리를 넘다가 발이 안 빠져갖고 땅이 얼굴이 먼저 단 거 아세요? 아유.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정도로
건재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 잘생긴 얼굴에 흠집 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렇게 잘 지킨 것은 이제 오늘 같은 일이 앞으로 또 헤쳐나가야 될 일이 있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님께서 국민들을 통솔했다면 민주당 170명의 우리 국회의원들을 잘 통솔해서 고비고비 때마다 정말 슬기롭고 지혜롭게 강단 있게 잘 넘어갔어요. 아시죠? 예. 예. 그런 케미가 이제 용산 대통령실, 이제 청와대로 바뀌겠지만 대통령실과 당정이 함께 할 수 있는 당찬인 누구겠어요? 예. 실제로 예, 박찬대가 당 대표가 돼서 지금까지 맞춰왔던 케미를 잘 맞춰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당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는 거 믿어도 되겠죠? 예, 한번 외쳐봅시다. 당찬대, 박찬대,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태현. 그래도 우리 시민들 분들과 또 유튜브를 시청하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약속드린 게 있어서 주제 세 가지에 대해서는 간단히라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검찰 개혁의 주제고 오늘 대통령께서도 얼개를 완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방점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 검찰 출신인 백혜련 의원님께서 우리 국민들께 검찰 개혁 왜 필요하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간단히 발제해 주시고 김용민 의원님께서 보충해 주시고 마지막에 아까 말했지만 검찰 개혁위원회 첫 번째 위원장을 우리 박찬대 대표님이 하셔서 한번 마무리 짓고 다른 의원님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네, 저는 오늘 원래 패널은 아니어가지고 약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검찰이 개혁돼야 되는 이유는 검찰의 지난 시간들이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제 어떤 국민도 지금의 검찰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정권의 편에 붙어서 정말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한 검찰은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결국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항상 추구했던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였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수사와 기소 분리, 안전한 분리 이전에 우리가 공수처 설치를 더 최우선의 과제로 그때 당시에는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개특위 간사였고 공수처가 설치됐죠. 여러 가지 한계를 가졌지만 공수처가 그래도 설치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번 내란 국면에서 그 존재를 그래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때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한데 조금 이제 우리가 더 논의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제 수사청 뭐 기소청 뭐 이름이야 다르게 뭐 붙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약청도 하나 추가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마약청도. 예. 왜냐하면 네. 그 마약청도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게 마약의 청정지대에서 지금 이연지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력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이 수사력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가 이게 마약의 이염 단계에 진입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인력을 한 곳으로 묶어서 마약청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예. 더 훨씬 더 효율적인 마약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 검찰청이 힘을 빼는데 마약청을 만드는 게 훨씬 부드럽게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 인력 중에 아주 많은 다수가 마약 직렬입니다. 예. 예, 마약 직렬이 있어서 그때도 그 마약을 직접 수사 범위에서 못 뺀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에서 이 마약 직렬이 너무 많아서 그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남겨뒀었어요. 그런데 마약청을 만든다면 그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직 국정기획이나 이런 데서 논의를 안 했는데 제가 지금 꼭 제안을 한번 해야겠다 생각했거든요. 우리 법사의 간사이신 김용민 의원님도 다시 한번 좀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슈가 제기됐으니까 차후에 네. 더 자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네. 김용민 의원. 검찰 개혁 참 우리 그렇게 수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외쳤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하시죠? 이제 그 에너지가 분출될 절호의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70년, 80년 만에 처음으로 검찰 개혁을 확실히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게요. 권력의 측면에서 보면은 검찰이라는 한 기관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패하고 자기들의 힘을 함부로 써서 정치권에 결탁하거나 혹은 자기들이 직접 정치 세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랑 친한 사람들은 봐주고 자기랑 미운 사람들은 함부로 조작하고 기소하고 마음대로 하고 있죠. 이게 지금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유고 필요성입니다. 권력을 쪼개고 나누고 서로 견제하게 만든다. 이거 기본 아닙니까? 상권 분립 그래서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요.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우리가 수사를 받을 일이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간 수사를 받게 되는 시민 입장에서는요. 지금 구조로 가면 무조건 2번 수사를 받아요. 경찰에서 한 번 받고 검찰 넘어가서 또 수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면 수사기관에서만 딱 한 번 수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수사를 받을 필요 없고 2중, 3중의 수사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 보호에도 훨씬 더 유리하다. 이것이 수사기소,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의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개혁할 거냐? 짧게 말씀드리면 이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던 검찰은 이제 우리 헌정사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된다. 검찰을 해체해야 돼요. 해체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기소권은 공소청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그리로 보냅니다.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 그리고 기존의 중대범죄라고 해서 수사했던 일부 사건들을 하나로 모아서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을 전문화시켜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마약 말씀하셨는데 마약도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현재는 설계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예 수사기관을 더 세분화시키고 전문화시키는 것이 필요에 따라서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내란 저질렀을 때 윤석열 내란 수계를 누가 수사하느냐? 기존에는 검찰만 수사하다 보니까 불안했잖아요. 검찰총장 출신인데. 그런데 이번에 경찰이 하겠다, 공수처가 하겠다, 검찰이 하겠다. 서로 세 군데가 싸우니까 적어도 서로 견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먼저 영장 치냐 이런 상황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을 분화하고 전문화시키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면 적어도 함부로 봐주기 수단하지 않을 것이다.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번 사례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설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검찰 개혁의 설계자 누구라고요? 저분이 무서운 분입니다. 절대 유약하지 않아요. 무서운 분입니다. 맞죠? 예. 자, 그러면 김용민 의원이 설계한 검찰개혁안의 배후 조종자, 사실은 무서운 남자 박찬대 대표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검찰개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 법사위 간사님,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정책 수석 부대표가 돼서 각종 개혁 법안들 그리고 특검 법안들 그리고 탄핵 법안들 최종적으로 정책적으로 다 조율을 한 분이 우리 김용민 정책 수석 부대표였는데요. 제가 원내대표 임기를 마치고 나서는 이번에 법사위의 간사님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법사위의 법안소위 위원장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법사위 전체 회의 넘기기 전에 각종 개혁 법안, 특히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 법안 심사 소위원장으로 전권을 가지고 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계획이 면에서는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를 보내는 게. 법사위원장님보다 더 큰 권한으로 세밀하게 그것을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법안은 이미 다 나와 있고 우리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바로 심사 후 의결만 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단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8월 달 내에도 9월 달 내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예. 9월 달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소청을 설립하고 아까 말했듯이 국가수사위원회 위원회를 통해서 수사기관들 조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형 FBI를 만드는 검찰 개혁 9월 달까지 모든 입법적인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의지가 있으시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그 검찰 독재 정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때도 다 찼습니다. 이제 국민과 함께 실행하면 되겠죠? 예.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추석 밥상 때는 검찰청이 뭐야?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겠습니다. 예. 뭐 해체에만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대안으로 필요한 우리 공소청 또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라고 더 발전된 것을 저희가 세운다는 점도 언론에서 혹시 해체에만 방점을 둬서 마치 뭐 파괴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하기가 쉬운데 우리 민주시민들께서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사법개혁으로 좀 넘어가서 의원님들 말씀을 골고루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도 사법개혁의 전문가 우리 최고의 판사 출신의 김승환 부당위원장님, 사법개혁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번에 조희대 그 법비들과 그 똘마니들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로 법관들이 문제구나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언론 개혁하고 싶은데. 그래도 한번 사법개혁 말씀해 주세요. 아니 왜냐면 예. 21대 때 저희 그 조선일보 폐간이 언론 개혁의 답이다라는 신념으로 그 유가부수 갖고 장난치는 조선일보를 고발하고 압수수색시키고 거의 조선일보 폐간의 앞전까지 왔었는데 그 실패한 쓰라린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야말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조선일보의 폐간 그리고 언론의 정상화 꼭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언론 얘기가 먼저 나와서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예, 언론 얘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언론 얘기부터 그러면 우리 노정면 제가 당한 의원님도 것 전문가시라 같습니다. 우리 노정면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전에 의미 있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서 네, 어제 과방위 법안 소위에서 과방위 제2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민주당이 몇 년 동안 갈고 닦아온 이 방송 개혁의 모습을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한 날이 어제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과방위 전체회의 그다음에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견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내.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지해주고 계시잖아요. 이 법이 통과되면 뭐가 바뀝니까? 당장 KBS 사장 바꿔야 합니다. 와 KBS 국민의 방송으로 네, 들어와야 KBS뿐만 됩니다. 아니라 MBC, EBS 흔들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YTN 두고 볼 수 있어요? 아유 안 되죠. YTN 사장도 다시 뽑고 보도국장 다시 세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건 언론 개혁의 출발. 요 다음 단계는 뭐예요? 보기 싫은 사람 하나 있지 않아요? 이진숙. 빵진숙을 빵으로. 빵진 빵빵 어머 빵빵하다. 네. 일단 여기까지는 정해진 수순이니까 네. 여러분 편안하게 지켜봐 주십시오. 이 다음 과제들 여러분과 상의해서 우리 박찬대 대표 권한을 좀 쥐어 주십시오. 와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도 없이 요구해 왔던 언론의 제대로 된 정상화 개혁 이루어질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노정면 의원님 언론 개혁의 기수이기 때문에 또 언론 자유운동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절실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언론에 또 엄청난 고초를 당하신 부승찬 의원님 우리 천공과 맞붙었을 때 온갖 언론들이 우리 부승찬 박사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휘몰아쳤었는데 아니 뭐 종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국방과 정보개혁인데 여기 자리를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아니야. 언론 개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는 아까 시민과 정치 권력의 입장에서 개혁을 얘기했는데 저는 가장 근래 경험한 경험적 측면에서의 검찰 개혁 말씀을 드리면 이게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데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조서 마지막 쓸 때 뭐라고 썼냐면 제발 기소해 주세요. 거기다 제가 직접 썼어요. 그다음 경찰 조사 받을 땐 제발 송치해 주세요. 그리고 검찰 조사 받으면서 아니, 다 정해놓고 하는데 왜 시간 아깝게 저를 부르냐 이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경험적 측면에서 어떤 수사 법의 잣대가 옳지 못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강한 자한테만 강한 그런 정치 권력화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 개혁은 정말 훌륭히 잘 해나가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언론 개혁과 관련돼서는요. 저는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뭐랄까 이게 헤드라인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에 뭐 관심이 없는데 기사를 전체적으로 읽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행간을 읽는 분들 뭐 의미를 파악하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딱 헤드라인만 보잖아. 예. 그죠? 밑에서야 뭐 무슨 비판을 하든 관계 없습니다. 근데 이제 헤드라인만 보면은 그 참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대변인 할 때 그 일종의 꼭지를 바꾸기 위해서 무진장 로비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정부 부처가 언론과 결탁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방위에서 잘 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잘 해 주실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심을 잡는 누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게 문재인 정부의 실패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앞산을 넘어야 되는데 뒷산을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앞을 생각하는 거예요. 눈앞에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이 허들을 넘지 않고는 다음 허들을 넘을 수 없잖아요. 등산할 때도 앞산을 넘지 않고 그 아름다운 뒷산을 어떻게 넘어요? 못 넘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뒷산만 생각했어요. 그 아름다운 뒷산만. 근데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허들, 국민을 괴롭혔던 그 허들을 먼저 넘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변찬 의원님 고맙습니다. 역시 저 공군사관학교 출신이라 작전이 기가 막힙니다. 끝에는 이렇게 박찬대로 몰아지는 박선원 의원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기 미안한 질문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집에 현금 320만 원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예? 아까 이상민이 집을 털었더니 현금으로 32억이 나왔어요. 와. 이상민이가 누구예요? 행안부 장관 이상민. 그러니까 이태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책임도 안 지고 그다음에 윤석열이와 같이 경찰 동원해서 쿠데타 한 사람 내란의 주범 중에 주범이에요. 김용현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김정현이도 충암고 그리고 이상민이도 충암고. 예. 그러니까 특검을 해가지고 예. 계속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상민이도 나도 부르겠지 했는데 오늘 압색을 했어요. 압색을 해서 얼마가 나왔다고요? 아우. 현금 아니 32억. 아니 그 어떻게 쌓아놓죠? 왜 이상민이는 현금 32억을 쌓을 수 있었는가? 그거는 부패한 검찰이 나는 안 칠 것이다. 윤석열이가 내 2년 후배고 나머지 나도 변호사 했으니까 다 내 후배 똘마니 들으니까
검찰이 나한테는 절대 안 들어온다. 확신이 있으니까 32억을 집에 놔둔 거잖아요. 그래서 딴 말 다 필요 없고 이상민이 32억을 보면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오늘 와서 정말 기분이 좋은데 뭐 조중동까지 싹 폐간합시다. 조중동이 어떤지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조중동이 아침 신문 싹 보고 나서 9시 반쯤 지들끼리 전화를 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지들끼리 전화를 싹 돌립니다. 오늘 뭘로 조지자. 조지자. 문재인 뭘로 조지자. 노무현 뭘로 조지자. 이것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 이재명은 뭘로 조지자. 워낙 완벽하니까 아직 못 조지고 있는데 호시탐탐 이걸 노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년 1년까지 우리가 개혁으로 해서 갈 때까지 쭉 가야 돼요. 맞습니다. 쭉 가려면은 박찬대가 당차게 대통령님과 함께 우리 당원 동지와 함께 확실하게 가야 됩니다. 아유, 우리 박선원 의원님 속이 다 시원하네요. 잠깐만요. 좀 전에 우리 이재강 의원님께서 양보를 하시고 우리 옆 동네입니다. 우리 광명의 김남희 의원님이 좀 전에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우리 김남희 의원님도 법조인 출신이라서 이따가 사법개혁, 검찰개혁 잠깐 여쭐 텐데, 오늘 의원님들께 공통적으로 한 달 지낸 다음에 이재명 대표께서 기자회견 허심탄회 하셨고, 어떻게 혹시 보셨는지 들었는지, 그 다음에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씩 살짝 했어요. 우리 김남희 의원님 총평도 듣고 싶습니다. 네, 초선 의원인데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가 멀리 오셨습니다. 일을 하다가 출발하느라고 네. 차가 너무 막혀서 이렇게 늦었는데요. 지난달부터 국정기획위가 출범을 해서 월화수목 금금금 일을 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워커홀릭 대통령님을 만나니까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일하면서도 저는 너무나 뿌듯합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한데요. 이재명 대통령님만큼 워커홀릭이 또 누가 있을까요? 아니 제가 작년에 원내부 대표를 하는데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님이 집에를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내대표 1년 1개월 동안 큰일 집에 났네. 가신 날이 예. 아들 손에 꼽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고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과 가장 좋은 파트너, 같이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박찬대 대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길 하나도 안 막히고 온 사람 같아. 아니요. 엄청 막혔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너무 늦게 왔는데요.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정말 잘하시기 위해서 네. 당에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고 또 필요한 개혁들 차근차근 추진해야 하는데요. 누구보다 일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박찬대 대표님을 저는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김남희 의원님 확실합니다. 아까 염태영 의원님이 조금 말씀하셔야 되는데 간단히 또 총평해 주시죠.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성남과 수원에서 8년, 또 경기도와 수원에서 4년. 그러네요. 지자체에서. 네. 예. 그런데 그 인연이 제가 경기도에서 1년 반 있는 동안에 제 방을 이재명 지사와 이화영 부지사 일로 4번을 압수수색 당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재명 그 도지사 그리고 성남시장 대통령 후보일 때 370번이 넘는 압수수색, 이 기네스북에 오르는 기록 아니겠어요? 한국의 사법 시스템, 검찰, 정말 이런 상식 이하의 일들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와 같이 좋은 조건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교훈을 안겨준 것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봤지만 민주당 170명 의원과 이 대통령 후보와 지도 체제가 일사불란하게 대동관계로 이만큼 힘을 만들어 본 적이 한국 정당상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시죠? 네. 이런 힘이
지금 대통령께서 워낙 열심히 일을 해서 국민적인 호응까지 붙어 있어요. 이제 추석 전에 완결해야 될 거 우리 다 같이 공감하고 있죠? 그 일을 각오하고 나선 사람 누구예요?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아, 아유 고맙습니다. 저기 의원님들 다 워낙 개혁파 의원님들로 소문난 의원들이시니까 그래도 우리 동지이자 대표님을 잘 모셔야 되잖아요. 박찬대 삼행시를 지금 머릿속에서 잘 좀 생각 마지막에 겹치면 안 돼. 자기가 생각한 거 앞 사람이 먼저 했다. 그럼 그 순간 바꿔야 돼. 알았죠? 자 그리고 밑으로 아이고 우리 120만 명품 도시를 만들어가는 이재준 시장님께서 귀한 시간 내셔서 또 정치적 중립성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께 또 응원의 말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뜨거운 박수로 우리 이재준 수원시장님이십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한 달살이 여러분 잘 사셨어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와 4년 11개월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한다면 20년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예. 정말 오늘 더웠는데 차 한 대가 왔습니다. 차 한 대, 개인적으로는 박찬대 의원님 만나뵐 일이 많았는데요. 자세히 보면 매력적입니다. 오래 보면 당차입니다. 예, 여러분 박찬대 의원 힘 많이 실어주시고 개혁 의제들 지금 논의하는 거 당원의 힘으로 또 민주당의 힘으로 이뤄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역시 네. 좀 전에 오셨어요? 우리 광주 시민들과 함께 제일 먼저 동을 뜨신 정진욱 의원님 뜨겁게 모시겠습니다. 얼른 나오세요. 네. 아 오세요. 네. 저 옆에 서시면 되니까 오세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사법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살짝씩 언급하셨고 왜 박찬대 대표가 돼야지만 가장 중요한 1년을 잘 이렇게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있냐 그랬는데 어떤 분이 질문이 차라리 1년 후에 있는 당대표님이 2년 임기고 총선에 관한 공천권이라든가 지휘권이 있어서 그 큰일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질문도 혹시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의원님 자유롭게. 네, 김승원 도당위원장님. 얼핏 그런 생각 가진 분들이 있어서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박찬대 대표님이 말씀하시죠. 그거는 제가 답변 드려야 될 네네. 것 같아요. 그런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8월 2일에 있는 전당대회는 보궐 전당대회예요. 당대표이신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두신 거죠. 예, 그래서 대통령실로 옮겨가게 되면서 당대표 자리가 비어서 제가 6월 13일까지 4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한 2달 좀 넘게 당대표 직무대행을 했는데요. 그러면 잔여 임기가 언제까지냐? 8월 달까지입니다. 네. 2024년 8월 18일 날 두 번째 당대표로 선출이 되고 그리고 2년간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2026년 8월 18일 전후로 임기가 마감이 되죠. 그럼 저한테 남아있는 기간은 딱 1년이죠. 네. 그러면 이 당대표의 기간이 1년짜리가 좋아? 2년짜리가 좋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마 지방선거 공천권보다는 그래도 국회의원 공천권이 더 권한이 많아 보이는데 어떤 게 좋아?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지금 나왔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1년짜리, 2년짜리 지방선거 공천권, 총선 공천권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할 때는 저는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 뒤에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이명박근혜 그리고 괴물 윤석열을 만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미 2번의 시행착오와 학습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5년 뒤에는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고요. 그거를 위해서는 그 2년 전에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회 다수당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도 우리가 압승해야 되겠죠. 이게 민주당의 욕심인가요?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과로하는 게 자기의 치적을 쌓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요번에 당대표 선거를 나오게 되면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었던 다른 정치적 계획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4년 내내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비서실장으로, 수석 대변인으로, 최고위원으로, 원내대표로, 그리고 당대표 직무대행 2번과 상임총괄 선대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조금 리프레시도 필요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도 좀 있어야 될 텐데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답에 대한 간결한 답은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나서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물론 또 거기에는 지금은 정치를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하지 않습니까? 주권자가 호출하고 주권자가 요구한다면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응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결심할 때까지 사실은 3주의 시간이 걸리기는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때 주권자인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한다면 그러면 기꺼이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내가 자격이 되는지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선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이라든가 갈등을 잘 해소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믿음도 있고요. 상대방에 대한 믿음도 있고요. 그리고 이 경선 과정 속에서 우리 주권자인 집단 지성화되어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인 우리 권리당원들과 시민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마 멋진 경선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지금 1년 동안의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1년이 가장 중요한 1년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좀 전에 오신 우리 정진희 의원님은 우리 광주에서 지난주부터 이렇게 전국 우리 시민들과 당원들께 우리 박찬대 대표님의 가치를 널리 가열차게 이렇게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정진희 의원 지금까지 주제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다 포함해서 또 우리 오늘 있었던 이재명 대표님의 한 달 있었던 기자회견까지 포함해서 총평을 들었습니다. 말씀 한번 청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동남갑이 지역구고요. 광주 남구가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박찬대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정진우입니다. 비서실장이셨구나. 아유,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켜보시니까 어때요? 당 대표는 누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야기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원내대표 비서실장이니까 원내대표실 그 입구에 많이 앉아 있거든요. 그날도 저녁 한 7시쯤 됐을까요? 그때 박찬대 대표께서 너무 피곤해 가지고 사실은 방에 들어가서 나 10분만 잘게 이렇게 해서 제가 앞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오신 줄 아세요? 누가 오셨을까요? 예, 이재명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뭐 수시로 와서 서로 말씀을 나누니까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오셨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자고 있었으니까 어땠겠습니까? 예, 불이 다 꺼져 있었겠죠. 당연히 들어오시니까 불을 켜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재명 대표님께서 불 켜지 마세요. 예, 이렇게 하고 두 분이 마주 앉아서 저는 물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두 분이 마주 앉아서 얼마 정도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불을 끄고 도란도란 두런두런 2시간 반 동안 블랙맨들 어떤 마음을 서로 나누고 사는지 아시죠? 아시겠죠? 예, 바로 그런 이재명 대표님과 박찬대 원내대표님, 저는 그런 케미는 처음 봤습니다. 보기만 해도 우리 이재명 대표님은 박찬대 대표님 보기만 해도 웃거든요. 거의 아마
김혜경 여사님 빼놓고는 유일할 거예요. 보기만 하면 웃는 그런 사람. 야, 우리 어떤 당 대표 지금 필요한 줄 아시죠? 예. 앞으로 1년 동안은 진짜 이재명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서 한 마음으로 민주당을 이끌 사람 누굽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정진욱 의원님 두 분이 암흑 속에서 2시간 반을 흑심을 품으셨고요. 아니 간단히만 무슨 말씀을 그렇게 2시간 반이 되도록.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잘. 야, 진짜 대단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 의원님들 10분이나 오셨습니다. 원래 예정에 7분 정도가 오늘 또 국정이 바쁘신 가운데 했는데 우리 수원에 계신 의원님들 많이 오시고 또 김남희 의원님까지 오셨고 아무튼 레이디 퍼스트라 우리 의원님들께 먼저 어드밴티지를 주겠습니다. 백혜련 의원님이 생각하는 박찬대 삼행시. 박찬대 민주당의 삼행시 대가라는 거 아시죠? 알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못 따라하게. 오늘 띄워줘야 돼. 박찬대 박력과 참 찬소리 같은 기상을 가진 대 대세 후보 박찬대. 대세. 자, 삼행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안 나와. 잠깐만. 김남희 의원님 먼저 우리 레이디 퍼스트입니다. 네. 백혜련 의원만큼 잘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진심을 담아서 박찬대 박수 치겠습니다. 찬데 더운데 가리지 않는 대. 대통령님의 가장 좋은 친구. 와, 박찬대. 좋았습니다. 대통령님의 가장 좋은 친구. 대통령님의 박찬대. 가장 좋은 친구. 아유. 남성 의원님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저도 한번 하려고. 그래도 대변인은 여기 마신 우리 정진욱 의원님의 삼행시 박찬대 박차고 당대표 나온 박찬대. 찬자가 한자로 뭔가 봤더니 도울찬. 대자는 큰 데인데 누구를 돕는 걸까요? 대통령을 돕는 사람 박찬대. 작정을 하고 오셨네. 자, 경기도당 위원장께 갔습니다. 경기도당 위원장님 이게 부담 갖지 마시고. 질문이 사전에 유출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정말 제 이름이 박차고 나올 박에 아, 도울 찬자입니다. 역시 비서실장이다. 오, 대단해요. 자, 부담 없이 1,400만을 대표하는 우리 경기도당 김수원 위원장님. 큰일 났다. 박 터지게 싸웠습니다. 찬데 더운데 안 가렸습니다. 대통령 이재명 만들었습니다. 박찬대. 좋습니다. 다 잘하네. 저쪽 박선원 의원님. 자, 지금 뒤에 하신 분이 되게 불리해요. 그거 알고 더 집중해 역시 주시고 1,420만 명을 대표하는 도당 자, 위원장이십니다. 창의력을 또 발휘해서 박찬대 밖에서도 박찬대 찬 찬란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통령님 제대로 모셔라. 아유, 역시 여기 나오신 개혁파 의원님들은 까딱 없어. 자, 역시 대변인을 여기만 부승찬 의원님. 박박 기어라. 찬란한 날이 온다. 대동세상이 그날이다. 대동세상. 대자가 바뀌었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야, 이렇게 우리 민주당 개혁파 의원님들 창의력이 대단하십니다. 김용민 의원님 부담 갖지 말고 부담 너무 비슷해. 박찬대 박찬대가 12.3 비상계엄이 터지자 찬대 더운데 안 가리고 미친 듯이 싸워서 아직 안 끝났어. 마침내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대통령 이재명 시대를 열었다. 반말로 하니까 더 괜찮다. 네. 자, 염태영 의원님. 그러게 뭐 다 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네. 박차고 나온 사람
잔소리 맞아가면서 네. 대표가 될 사람 누구? 대표 나와서 대표. 이 정도 되시니까 수원시장을 3번 하셨습니다. 야, 대표 나왔습니다. 대표. 자, 대한민국 언론인 가운데 가장 우리가 신뢰했던 9시 앵커 부담 갖지 마시고, 언론인 출신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박찬대 왜? 박찬대의 마음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크게 외쳐주세요. 박! 이러면서 잠깐 생각 더 하세요. 자, 가겠습니다. 박! 박 터져도 좋다. 찬밥도 좋다. 대통령만큼은 지킨다. 좋습니다. 왜 10분이 나오셨는지 알겠죠? 근데 본인이 몇 개 하시잖아요, 박찬대 대표님. 저는 삼행시 진짜 못해요. 근데 아재 개그는 그렇게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이렇게 멍석 깔아놓거나 호모란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애드립만 잘해요. 애드립만. 마지막 통과 관문. 박근 찬대 대통령을 위해서 나섰다. 좋습니다. 짧지만 우리 박찬대 대표가 그동안 4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얘기를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분인데 1분씩 해도 10분이라서 저 수원으로 이행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수원으로? 여기 수원이니까. 여기 수원이니까 수원의 수원이 박찬대에게 명하노니 원! 원대에서 당대로. 원대에서 당대로. 이거 쇼츠 엄청 뜨겠다. 아니 뭐 또 악상 떠오르신 어때요? 박찬대 대표 원대한 꿈에서 이제 당대로 당대 인물이 되셔야지. 사실 제가 원대 나올 때 슬로건이 네. 찬대를 원대로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건배사 한마디에 박주민 의원이 드랍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박주민 의원 나오시려고. 자, 하나, 둘, 셋, 4분의 시민들께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그리고 마지막 1분씩 최후에 말씀해 주시고. 자, 이쪽 라인에서 먼저 제일 빨리 하시는 분. 네, 없습니다. 이쪽. 저쪽. 네. 크게 해주세요. 네. 피해갈 수 없는 질문. 와. 박찬대에게 정청래는 전우이자 동지. 지금은 넘어서야 될 호적수. 전우이자 동지고 넘어서야 될 호적수. 역시 비껴가지 않습니다. 이쪽에 선배님. 예. 저는 더불어민주당 수원부 지역의 대의원 양홍성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이신 박찬대 국회의원님이 수원 방문을 환영합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해 봤습니다. 수원의 K-13의 전술항공 전투 비행장이 제2차 대전 때 1934년 일본군이 건설하다 일본의 패망으로 미 공군이 진주하여 왕호하여 한반도 최초의 전투 비행장입니다. 현 위치에 91년 동안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 수원 비행장으로 옮겨놓은 것이 수원 시민들의 염원입니다. 이 문제를 당대표가 되시면 좀 도와주십사이고 질문 하나 올렸습니다. 수원 비행장 이전에 관한 문제인데. 자,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가 되든 당대표가 되든 잘할 수 있는 분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요. 우리 염태용 의원님한테 그 해법을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괜찮습니까? 우리 양홍석 대의원님이 저한테 아주 늘
어려운 과제를 내주시는데 우리 이 당 대표가 되실 분이 저에게 권한을 주신다면 당연히 군 공항을 이전시키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도 쉽게 받을 수 없을 겁니다. 대구나 광주처럼 민군 통합공항으로 해서 국제공항을 만드는 사업을 해서 할 계획으로 가고 있고요. 현재 국제공항이 경기 남부 지역에 필요한지를 여부를 점검하는 용역 중에 있어서 그것이 끝나면 아마 그 경기 남부 지역에 국제공항이 들어설 필요가 있고 수요가 충분하다 그러면 민군 통합공항으로 갈 거고 그렇게 대구와 광주의 모델을 같이 하는 것을 내일 수원시가 우리 국회의원들과 또 한번 그런 전략으로 하겠다는 외부적인 발표를 또 한번 하게 되거든요. 네. 대표님 저만 믿어주시면 되고요. 백혜련 의원님 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김승원 의원님도 자, 우리 수원의 5분의 민주당 의원님들 계십니다. 오늘 질문을 주신 우리 선생님, 우리 염태영 의원님의 답변과 그다음에 우리 이재준 시장님의 자세 그리고 함께 풀어갈 수원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들의 자세를 보니까 어떻게 이거 해결할 것 같습니까? 네. 예, 반드시 지혜를 잘 모아서 시민과 소통하고 이 문제를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에 한 분 하고 저쪽에 형님 딱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이쪽 라인. 자, 저쪽으로 하겠습니다.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원 의원님 후배 유승철입니다. 우우우우. 저는 이제 박선원 의원님께서 과거에 대검의 역부의 찔을 각오로 변망했다 하셔서 대전 현충원에서 아시죠? 정진욱 의원님, 박찬대 의원님, 이재명 대표님 차량 막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천대는 나오는데 왜 박찬대가 안 나오지?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제가 알았어. 그거 보고 나오신 거잖아. 네. 박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성대모사 한 100명 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중립성 시비가 있어서 돌아가신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DJ 김대중 대통령님의 응원으로 제 맘대로 우리 박찬대 대표님 한번 짧게 30초씩 응원하고 우리 의원님들 10분 총평 듣고 기념사진 촬영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따, 딴 말이 필요가 없어요. 누가 민주당에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박찬대를 보게 하라. 박찬대와 동지들이 서야 민주당이 산다. 그래요, 안 그래요? 대중적이고 평화적인 우리 이재명의 짝꿍이고 깐부예요. 상인의 현실 감각과 우리 서생의 문제의식을 두루갖춘 우리 민주당의 진짜 일꾼이고 우리 의원님들 눈빛을 보니까 이번에는 우리의 찬대 후배가 돼야 쓰겠어요. 그러잖아요. 아이고야, 그렇지요. 이래 민주당을 위해서 또 먹도 먹고 오는 우리 민주당의 후배들을 보니까 원칙과 상식대로 모양새 좋게 또 먹도 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못다한 개혁과 민생을 책임질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재명 후배와 단짝이 돼서 일의 케미가 좋을 사람을 보니까 박찬대가 맞지요? 맞습니까?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수원 시민들, 경기도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들의 찬대 더운데 안 가리고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찬대 후배를 이렇게 응원하는 걸 보니까 이 노무현이가 야 기분 좋다. 네,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좀 긴장감 있게 일어나서 한번 박선원 의원부터 이번에는 시간을 지켜주셔야 돼요. 의원님들 1분 안쪽으로 우리 박찬대 대표님 응원해 주시고 우리 민주당원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 이렇게 가겠다는 다짐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이 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농사철에 못 심는 데 가서 못줄 잡고 있습니다. 또 누가 이 일을 시켰대요? 그랬더니 파도 돌밖에 안 나오는 옥수수 밭에 가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와가지고 옥수수 몇 개 털어왔어요. 누가 일 잘한 겁니까? 모내기에 못줄 진 사람이 일 잘했습니까? 아니면은 강원도 험지 가가지고 옥수수 밭 털고 오느라고 옷에 땀 온팡 뒤집어 쓴 박찬대가 잘한 것입니까? 아,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부승찬 의원님. 우리 찬대 형님은 비판을 좀 할게요. 가볍다.
신중치 못하다. 근데 우리 국민들 바라보고 당원들 바라보면서 혹시나 인상 쓸까 봐, 약해질까 봐 외적으로 그랬어요. 속은 골마 있어요.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당대표를 하면서. 그죠? 예.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안착을 시켜야 되잖아요. 얘기했잖아요. 1년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나온다고. 앞으로 또 1년 속이 문드러질 테지만 그거 티 안 내는 분입니다. 네. 제가 박찬대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부승찬입니다. 네. 어떻게 댓글에 감히 제가 나이가 많다고 좀 댓글 좀 바꿔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대표 대면 바꾸겠습니다. 네, 김영민 의원님. 형 그렇게 억울해? 형님 그렇게 억울해요? 형님. 자, 김영민 의원님. 네. 네, 여러분 팀플레이가 중요하죠. 우리 박찬대 대표님의 진짜 중요하고 큰 장점이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잘 보고 있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딱 찾아서 일을 맡깁니다. 네, 그게 진짜 큰 장점이에요. 지휘자 역할을 그렇죠. 하시네. 더 큰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팀을 끌고 가는데 방향이 올바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박찬대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진욱 의원님. 맞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박찬대는 정말 탁월한 리더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맨 앞장서 싸운 사람 누굽니까? 계엄을 해제하고 윤석열을 탄핵시킨 사람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험지에서 험지를 돌며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사람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또 지방선거 이겨낼 당대표 후보 누굽니까? 고맙습니다. 질문만 하셔서 질문만. 네. 염태영 의원님. 박찬대 대표는 맨 나중에. 예, 아재 개그의 달인이 누구예요? 박찬대. 우리 대통령을 늘 옆에서 웃게 만들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지금부터 해가야 될 개혁이 가열차고 정말 웬만한 단단한 각오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국민들에게 밝은 희망과 웃음을 주면서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는 박찬대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박찬대 당대표 만드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백현은 의원님. 네. 삼행시보다 더 어렵습니다. 박비원 청가가 엄청 나왔기 때문에 모든 발언에 동의, 미투, 박찬대 화이팅! 땡큐. 네. 노정면 의원님. 네. 여러분 개혁 걱정되십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개혁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결심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지난 1년 동안 우리 민주당 여러분들하고 박터지게 싸워왔기 때문에 그 관성으로 그 힘으로 개혁은 됩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법이 소위를 통과했고 오늘 대통령께서도 추석 전에 얼개가 만들어진다고 검찰개혁 된다고 하셨죠? 예.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당대표 선거는 개혁 이게 의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방선거를 놓치면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방선거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더 크게 이겨야 되고 우리 민주당이 더 확장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 이재명 정부가 더 튼튼해지고 그렇게 민주당의 확장 내년 지방선거의 압승을 이끌 그 리더십을 찾아야 되는 선거가 바로 이번 당대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찬대를 지지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남희 의원님. 네, 저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본인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그리고 열심히 자기 일처럼 일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본 박찬대 대표님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열심히 일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즐겁게 일하게 해주는 사람. 네, 네. 네. 민주당 정말 큰 조직입니다. 170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시도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정말 많은 당원분들이 계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함께 아우르고 즐겁게 일하게 하실 분, 그런 분을 지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00 도민들과 함께합니다. 김승환 경기도당 위원장이. 네,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분 누굴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아까 2시간 반 동안 이재명 대통령님과 방에서, 컴컴한 방에서 아마 울고 웃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웃음을, 행복을 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실 거죠?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박찬대 대표님의 마지막 말씀 듣고 우리 10분의 의원님들 이쪽 앞쪽에 가셔서 카메라 감독님도 앞쪽으로 오셔서 우리 당원과 국민들 함께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박찬대 대표님 뜨거운 박수로 만나봅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리더. 먼저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는 우리 수원 시민들을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막상 무대에 서니까 저를 위한 것이 돼버린 것 아닌가 싶어서 다 알고 왔는데요. 네. 여러분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얘기하면서 혹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정치인들도 가끔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22년 8월 28일 첫 번째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같이 나와달라고 하는 직접 요청을 받아서 그때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3번이나 거절했는데 결국은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때 2년 동안의 최고위원 생활은 무엇을 했냐면 우리 민주당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고위원회를 하나로 화합하는 데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 민주당의 최고위원회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표출을 되면서 갈등도 분출되고 그리고 나서 사실 하나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제 역할은 그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세우고 그리고 원내대표와 그리고 7명의 최고위원들이 하나가 되는, 물론 가끔씩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딱 가운데 있는 최고위원으로, 3번째 최고위원으로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로 이재명 대표께서 당대표 되셨을 때 그때 원내대표가 됐죠. 그때는 무엇을 했냐면 우리 170명의 국회의원들을 하나로 만드는데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성취는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5월 3일부터 6월 13일까지 1년 1개월 열흘 동안 원내대표를 했는데 170명을 끌고 간다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끌고 간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요.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존중을 하면서 내 스스로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원내 총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총무로 임명할 총재는 없지만 우리 170명 국회의원들의 총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의총을 어떻게 했냐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70명이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3시간 동안 토론을 할 때가 있어요. 3시간이 다 되고 나서 이제 원내대표가 나가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딱 잡는 순간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170명이 3시간 동안 치열하게 토론했는데 주셨던 그 많은 말씀들 중에 틀린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의사결정을 미뤄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초재선 의원들과 우리 동기인 삼선 의원들이 예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써 충분히 자기 의견들을 다 내놔서 하나로 일치되진 않지만 어떤 게 다수 의견인지 어떤 게 의원총회 전체의 총의인지 그거를 제가 결론 내리지 않고 여쭤보고 진행을 했던데 그런 게 바로 하나로 만드는 그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일 때는 최고위원회를 하나로 만들었지만 원내대표일 때는 170명의 국회의원을 하나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대통령과 원팀을 만들어서 국민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과 대통령이 하나 되게끔 그리고 정부와 또 국회가 잘 조화를 이루게끔 하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주어진 소명대로 요구대로 하나가 되게끔 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평화도 통합도 정의의 결과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제 조건이 유능한 개혁을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제로 민생도 회복하고 경제도 성장시키고 국민도 통합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서번트 리더십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큰 나무 밑에서 뜨거운 햇빛도 피하고 비도 피하고 바람도 피했고 또 열매도 향유하고 공유했지만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떠난 이 당에서 당대표가 된다면 원팀을 만들어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작은 힘이라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찬대 의원님 밑쪽으로 내려갈 때까지 구호를 외칩시다. 여러분 밑에 자리해 주시고요. 의원님들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 박찬대 대표님 구호는 한 100번 외친 것 같으니까 유능한 개혁과 민생하면 여러분 민주당 이재명 박찬대 이렇게 세 가지를 번갈아서 벌써 내려오셨네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카메라 감독님들 유튜버님들 위에 올라가시고 요거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가지 마시고 우리 수원시민 경기도민 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님과 기념사진 촬영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호는 아직 번호가 정해지지 않아서 첫 번째는 엄지척으로 박찬대 외쳐주시고 두 번째는 승리의 V 또 2번이 될 수가 있으니까 V로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요 단상을 향해서 앞쪽을 봐주세요. 네. 유튜버님들 잘 찍어주시고 저희 플래카드는 박찬대 원팀 토크 콘서트 인 경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참 죄송합니다. 양 옆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 잠깐만 가운데를 조금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많이 오셨지만 우리 사진으로 보기에 꽉 차 보일 수 있도록 양 옆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 가운데 뒤쪽으로 좀 자리해 주세요. 네, 뒤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도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찬대 원팀 토크 콘서트인 경기 저희가 또 순천, 대구, 광주 전국을 돌면서 우리 민주당원들과 시민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네. 자 엄지척으로 하겠습니다. 박찬대를 힘차게 연호하겠습니다. 유능한 민주당의 민생과 실천 누구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박찬대, 박찬대, 박찬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당에도 찬대가 필요해서 당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승리의 V를 저희가 2번 번호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능한 민생과 개혁 당찬 우리의 박찬대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당찬, 당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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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찬대. 다 찍으셨죠?
하트 표시. 네. 사랑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10분의 개혁파 민주당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박찬대 대표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염태영 의원님 됐죠?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지 마시고 우리 박찬대 대표님과 기념사진 촬영할 수 있는 네, 박찬대 대표님 무대 위로 잠깐만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대표님 인사 나누시고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